바이든이 다음 달에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을 또 출범을 합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D10 얘기는 했었죠. 네, D10 얘기는 했었죠. 이 G7을 D10으로 전환시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D100를 만들고 있어요. 뭐 한 지금. 108? 뭐 108요괴 같이 만들었는데. 108 번뇌도 아니고 민주 성향을 지닌 국가들로 해가지고 108개 나라를 화상으로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굳이 나는 왜 잘 이러는 거야? 모르겠네. 이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D 108이 아니고 반중 반너 108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미 저쪽에 그 심각하게 포획 내지는 포섭이 돼버린 사람들은 빼고 나라들은 빼고 아직 그 나라들은 빼고 그 중간에 아직 애매한 애매한 중국의 발 빼기도 그렇다고 좀 단계도 좀 불편한 이런 애매한 국가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민국도 당연히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하고 이라크는 초청을 받았고 터키하고 이집트는 또 없고요. 근데 또 뭐 필리핀하고 폴란드처럼 약간 이상한 나라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게 민주주의하고 뭔 관계가 있지? 그거 뭐냐면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네.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데 꼭 필요한 애들이거든. 아, 그래서 끌어들인 거. 사실 두테르테는 이게 이제 민주국가 레벨로 넣기에는 좀 그렇거든. 이게 우리도 잘못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바로 빠지는 거예요.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뭔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뭔 얘기를 할까 싶어요?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당연히 빠지고 대신에 대만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이 우리 막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서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 요런. 내가 보면 미국이 제일 권위적인데 그동안 50년 동안 권위적이었는데 갑자기 권위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보기엔 이제 시진핑이 한동안 그 1대1로 한다고 무지하게 돈 쓰고 돌아다녔다가 지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은 안 쓰면서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든 건데 일단 불렀으니까 오겠지만 일단 부르면 뭔가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SOC 예산도 그냥 다 깎여버리고 정치력도 지금 많이 지금 민주당이 딸려 보이는 입장인 거고 주가 빼놓고 뭐 하나 특별하게 지금 좋은 게 없는 미국 입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시진핑은 돈이라도 줬지만 여기서 뭘 줄 거냐고. 그냥 대외적으로 내가 왕이다 뭐 이 정도? 명예? 뭔 명예 필요 없어. 실리를 줘야지.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미국이 픽한 나라? 뭐 이런 느낌. 요즘은 미국이 피해졌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막지 않은 바이든은 다시 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기가 불러놓고 저기 한국에 가면 뭐 준다고. 일단 여기서 회의는 하시고요. 자, 스티커 붙이시고 식당은 한국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대통령이 거기 나서 갖고 뭐 기후 협약 관련한 거나 수소 에너지 관련한 거나 산림 녹화하거나 아니 방역 관련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진짜 지금 미국이 우리 불렀어가 아니고 한국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일단 한국 대통령하고 말이라도 좀 붙여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 참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칠순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내가 안면이 없어. 저는 저기 아드님 자제분하고 제가 좀 친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이 정우성이거나 전지현인 거랑 비슷한 거지. 우성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우성 오빠. 그래서 칠순 네. 잔치인데 사실은 그 집에 있는 똘똘한 다른 사람 보러 가는 거.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원래 고위 공직자들도 은퇴하기 전에 아들 결혼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참에 인싸로 그냥 또 가신 거야 또. 네. 네. 뻔히 우리 보세요. 송 작가님도 송 작가 TV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송호영 대표를 군대 보내시고. 아, 이거 걱정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제 도장 찍으러 연애 가야 돼. 그대로 면회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거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거.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니, 한 2주일 남았죠. 네. 네. 그때 또 송 작가님 안 오신다고 안 하니까. 오신다고 네, 그래서. 그날은 화요일입니다. 11월 30일. 그날은 제가 11월 30일. 11월 30일.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저를 빼고 네. 남아있는 직원들이 네. 되든 안 되든 아무 얘기나. 네, 아무 얘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자유로운 방송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아니 합니다. 왜 사무실에 상사가 출장 가거나 없는 날 유독 그 직원들이 해피한 날이 되잖아요. 완전 뭘 해도 즐거워. 사무실에 즐거워. 그래, 얼마나 그죠? 방송에 해피하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디테일을 바이든이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디테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뭘 좀 매겨야 되니까 모든 국가들이 또 한 번 한국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릴 때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방역 문제만 잘 해결하게 되면 앞으로 방역이 국가 안에서 외교나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4차 산업과 그린 에너지와 산림 녹화와 탄소 저하겠죠. 거기에 방역까지도 거기에 요즘은 안보 군사력까지도 그렇죠. 한국이 떠오르는 다크호스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걸 통해 갖고 이제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기구나 새로운 연결 조직을 하나 만들 것이다. 그래서 간판은 미국이 달고 있지만 디자인 바이 코리아로 나갈 수 있는 자, 앞으로 D100 이상의 국가들이 조직이 D108, D108 좀 이상해. D108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미 동아태 국무부에서, 네. 차관보, 동아태 차관보, 아무튼 방한을 차관보와? 했는데 온대요. 아직 아니고 내일 오는데. 네. 오는데 방한하는 동안에 북핵미사일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 치면 북한이 한 방 쏴줘야 되는데, 네. 왜요? 어제 얘기했잖아. 일본에 복수해야지. 아, 일본에. 일본이 대놓고 정전선언 반대한다. 뭐 시기상조다. 있다 이 싸가지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뒤줄이 무시건디. 시기상조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쭉 이렇게 일본 북쪽에다가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도쿄 넘어서 일본 남쪽에 그쪽에다 하나 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이 확실히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송 작가 TV에서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1차적으로 북한이 이걸 이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었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폐기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계적인 핵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명분을 얻게 되니까 그건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어차피 없어지기 전에 좀 쏘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다 버릴 거니까 이번 참에 네, 시원하게 일본 앞바다에다 내다 버려. 그러니까 자칫 너무 북쪽에 쏘면 러시아가 찔끔할 수 있고 또 너무 이제 서쪽으로 쏘면 대만이나 중국이 찔끔할 수 있으니까 좀 멀찌감치 일본이 자랑하는 그 새로운 그 바닷속 활화산 또 터지면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가 하나 쏴줌으로써 안 돼. 축포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럼 미사일 발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이거 외에도 뭐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그 다음에 한미 관계,
그 조약 동맹으로서 한미 관계도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앞서서 뭐 시각 차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각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에 관해서 그 얘기를 또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한국 카운터파트와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 애들이 다 그 지네 로비한 애들 시켜가지고 국무부에 차관 보급이잖아. 그 얘기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말고 밑에 있는 애한테 개인적인 브리핑 받아다가 또 기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하나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고 말하는 거는 이준석이가 시기상조인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의미 없네. 외구들의 공통적인 바람인 거죠. 어떻게든 안 됐으면 싶은데. 예. 그리고 뭐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기상조 얘기를 내놓고 있는 게 일본 정부는 그 북한이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대화를 먼저 해주길 바래요. 이게 뭘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전화만 받아줘도 좋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하고 있다고 구라를 필 수가 있는데 아예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짝사랑하다 삐진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뭐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을 먹어주는 분위기였는데 쌩까지 뭐 다. 모든 나라들 이씨 어디서 어린 게 그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려고 함부로 수저를 얹어 뭐 이렇게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 거거든요. 아유 왜요? 외론들은 쌍수 들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데. 동아태가 뭐냐면 동아시아 태평양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부입니다. 담당. 네. 동아시아 태평양 오로지 담당. 외론하고 일본 정부만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일본 있죠. 종전선언 이 시기상조 입장을 또 기자들이 물었나 봐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번 약간 주춤했는지 이건 밝힐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제일 찌질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해서 뭐라고 잘 안 들렸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아닌데요. 뭐 말을 나 할 아무 수는 말 안- 없고 우리가 뭐 인정하지도 보장하지도 않은 이런 약간 애매한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일본이 자주적으로 얘기해갖고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인 외교 성명을 내기에는 일본의 외교적 입장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완전히 왕따거든.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혀 존재감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하는데 필요가 G20대 안 있구나. 왔는데 아무도 아쉬워하는 아쉬워하지 사람이 없었어. 아니 심지어 일본이 G20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까먹었어. 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땡깡을 놓잖아요. G7이나 G7에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 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대번에 미국이 한 얘기 아직도 안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미국한테 함부로 딜을 치다가는 졸지에 방빼게 생겼구나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미국 내 여론이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러시네 아니 반대하시면 그러면 나가든가 협의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니들 달고 다닌 건 니들 그냥 조용히 계산만 하라고 부른 건데 이렇게 자꾸 계산도 안 하고 시끄럽게 굴면은 따라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 먹은 애들 다 어디서 뭐 하니? 이렇게 되고 그렇지. 있는 거지. 도대체 돈은 누가 먹고 충성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졌네? 그러니까. 야 전화 돌려봐 낸시 그 언니 요새 너무 소식 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상황인 건데 아우 죄송한데 낸시 언니는 지금 연락 안 된 지 몇 오래됐죠. 개월 됐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본은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자체력은 방어력이 사실상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그 비대칭 무기인 이 장거리 유도탄이나 미사일들 전력이 막강한 나라거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뭐 요격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미사일은 대응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보복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거든, 현재. 전수방어 상황이라서. 그래서 항상 미국을 손잡고 따라다니면서 제가 나 먼저 못 때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면 찌질하다. 근데 지금 제일 무서운 애. 옆집 사는데 승질 더럽고 제일 무서운 애가 지금 제일 친하게 지내던 미국한테 자기 보호해주던 미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미형 이러지 마. 쟤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 만일에 쟤랑 친하게 지내면 만일 쟤랑 나랑 둘이 싸우면 누구 편 들 건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그 쟤랑 말을 못 할 걸? 아니, 그러니까. 쟤랑 나랑 싸우면 누구 편 들 거예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를 못 보는 거야. 못 물어봐요. 나는 중간이야. 그냥 난 구경만 할 건데 이 말 들을까봐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띵깡을 나본 거야. 그럼 나 빼고 해? 이 만남 찬성할 수 없어? 나 빼고 해? 난 반대세. 나 빼고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그래, 그럼 너 빠져. 이렇게 되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못 내는 겁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빼고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동한테 차관보가 그냥 한국에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일본에 들러갖고 왔어요. 하루 정도 그래도 밥은 먹어주고 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일본을 떼놓고 넘어댕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 정말 일본이 배제되고 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다가 아직까지도 정치 기시다라고 기시다. 해주세요. 성은 빼고 불러야지.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시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러 기후 협약을 갔지만 사실 트럼프가 아니고요. 바이든을 만나러 기후 협약을 갔지만 바이든을 제자리에 세워보질 못했어요. 이게 최소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서갖고 아니 뭐 앉아갖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뚫레뚫레 따라가면서 걸어가면서 저 아시죠? 저 이번에 새로 된 시단데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어떻게든 붙이려고 미국 측에다 욕을 했는데 그게 뭐 만남이냐고. 걸어가면서 얼굴 잠깐 본 거 가지고 미국이 거절했어요, 인정을. 너무 웃겨요. 너무 묘사가 탁월하십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한테도 존재감을 못 얻은 거고 예전 같으면 이제 빨리 제일 먼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정상회담 비스무리한 걸 해야 되거든. 정상회담 비스무리. 근데 햄버거라도 올려놓고. 바이든이 막지 않아. 아무나 함부로 내놓고 만나질 않아. 웬만하면 화상으로 다 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 그리고 만났던 애, 내 마음에 드는 애만 계속 만나. 익숙한 사람만 만나는 만나. 거지. 처음 보는 얼굴은 얘가 누구더라?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치매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가까운데 기억부터 사라진단 사라져요.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다는 그날 만나긴 했지만 나중에 얼굴 봐도 제가 누구야? 그럼 이거 일본 새 총리인데요. 그러면 총리가 바뀌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란 얘기죠. 심지어 근데- 총리 아베 아니었어라는 얘기 나오면 더 슬프겠네요. 요즘 아베가 그 직장암이 진짜로 그 재발을 했다고 하는 진짜로? 진짜로? 그런 미스터리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그때 아팠던 거가 장난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때 이제 후쿠시마 저기를 먹어갖고 장 출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까지 지금 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 썰이에요, 여러분. 네, 확인된 공식 뉴스는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도 의외로 힘을 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이 한번 던져는 봤어요. 우린 반대세라고 했는데 모든 국가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순간 대응책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알겠네. 이 밝힐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크리트 브리크 차관보가 일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지. 일본을 갔다가 이제 내일 한국에 온대요. 또 들러서 네, 오는 게. 들러서. 이번에 한번 들려주는구만. 잠깐만, 근데 아니지. 들리는 게 예전하고 다른 목적으로 들리는 거지. 예전에는 사실 일본하고
선 논의 후에 우리한테 통보했잖아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뭔가 일본 측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오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어찌 됐거나 일본은 조만간 외교 무대 안에서 이제 완전히 사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사장돼 있죠. 모태기하고 둘이 이제 세트로 일본 외교를 쌍으로 말아먹는 시대와 모태기, 이 모태기 시대. 시다 모태기. 모태기가 네. 간사장으로 가고 외무상으로 하야시가 올라오잖아요. 뭐 하야씨는 별 관심 없고요. 모태기하고 시대하고 둘이서 앞으로 외교를 총괄하게 될 텐데 어찌 됐거나 이미 데뷔 전부터 조졌다. 미국은 아예 일본을 상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확인된 그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동아태 차관보가 이재명하고 윤석열 모두 만난대요. 뭐 그러든가 여기 와서. 말든가. 네. 네. 어차피 저기 차관 보잖아요. 뭐. 그냥 왜 만나지? 이게 이제 만나놓고 간 다음에 또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 알겠죠. 내가 보기엔 이재명하고 2시간 만나고 윤석열하고는 15분 끝내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죠. 아니면은 야 진짜 찐딴지 너 가서 확인 좀 해봐. 이미 찐따 소리 했어요. 네, 북한에 쌀 주면 군량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고 얘가 무슨 지금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지금 있는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정도로 어떤 대북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짜 네. 사실 딱 만나면 이런 애가 검찰총장을 했다고 굉장히 의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남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애가 검찰총장이었다는 걸 정말 들키기 싫을 정도로 예.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다 검사장, 총장들이 이 선출자로 뽑히기 선출직이죠. 때문에 네, 선출직이죠. 정말 정말 우리가 임명을 해갖고 걔를 검찰총장을 스스로 시켰다는 것 자체가 두고두고 일종의 이제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우, 진짜. 원구윤이 삼도수군 통제사 하는 마음 뭐 이런 거 비슷할 것 같아요. 아우 근데- 근데 진짜 그때 난 얘를 1도 지지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야. 야, 근데 성견지명이야. 예전에 이게 9월 27일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윤석열이 전술핵 공약을 했잖아요. 그때 네. 미 국무부가 무지한 주장이다, 놀라울 뿐이다 그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만나네. 이거 확인하려고 하나? 진짜 그렇지. 너 진짜 전술에 진짜 하고 싶어? 무식한가? 이게 뭔 줄 알아? 라고. 네 말의 의미가 네. 뭐야?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기념으로 단추나 하나 해다 줄까? 한국에서 누르게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자, 아무튼 뭐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고요. 네. 아마 저쪽에서 외교나 안보나 또는 남북 관계 가지고 그 어그로를 끌려고 한다고 치면 더더욱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 그런 짓을 한다고 치면 오히려 역풍만 불 게 뻔해 보이고요.